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서클 크리스티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리더십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G7이라 불리던 선진국들도 이번 위기에선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휘청거렸는데요. 그 중에서 G2 국가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무역전쟁,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홍콩 보안법 등 아주 다양한 이슈로 갈등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 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도와 남중국해 주변국들에게 깡패짓을 하고 다니면서 세계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전 세계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이 상황에서 오히려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사라지면서 한국이 내딛는 행보에 그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대응과 정책들이 단순히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선방하면서 해외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은 방역 및 경제 정책으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고요. 한국의 정책을 배우며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 네티즌들도 한국의 대응을 극찬합니다. 어떤 누리꾼은 우리는 2020년에, 한국은 2030년에 살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해외에선 한국의 대처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죠. 국제 컨설팅 업체인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렇다면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동양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리더로 부상하며 지구촌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코로나 대응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 세계의 모델이 된 만큼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라고 극찬했습니다. 저명한 석학들도 앞으로는 아시안쿨의 중심에 있는 한국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젠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각종 외신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인 만큼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샘 리처드 교수도 앞으로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유학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한국에 있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지구촌의 중심이 된 한국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처럼 이제는 첨단 제품의 세계 공장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IT 기업들은 한국을 잡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고요. 소부장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포시 같은 IT 업체들도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런 한국을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미국의 무역 제재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면서 오히려 한국만 더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대놓고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환영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 반사이익으로 IT 산업에서 더 힘을 얻어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죠. 한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인 애플도 서서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애플은 한국의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지만 한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중소형 OLED를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이폰 판매가 저조해서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1조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반면 삼성의 스마트폰인 5월 한 달간 유럽 판매량 1위를 달성했을 정도로 유럽 시장을 장악했죠. 한국 기업은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5G, 가전제품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가전 분야에서 미국의 월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과 SK는 한국 반도체가 세계 1위를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있는데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에서는 한국은 70%가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1위를 하지 못했던 SSD 시장에서는 얼마 전 한국이 대만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거든요.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하는 SSD는 차세대 대용량 저장 장치인데요. 기존 HDD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오류가 적어서 점점 더 수요가 높아진 제품입니다. 이제 K반도체는 이전의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1위를 차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산업까지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K칩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1등을 넘어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전략까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벌써 5G를 넘어 새로운 차원을 연결하는 6G 시대를 주도할 준비도 해뒀습니다. 한국은 IT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차 시장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세계 최초로 상용 수소 트럭을 만들어내면서 미국 기업인 니콜라를 따돌리고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게 됐는데요. 그 비법은 한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관련 기업인 삼성과 LG, SK, 현대기아차가 함께 동맹을 맺어 더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젠 전기차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테슬라도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곳에 일부러 공장을 짓고 승부했는데요. 테슬라 공장이 한국에 들어선다는 건 그만큼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바짝 뒤쫓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테슬라가 전기차 절대 강자라는 타이틀을 지킬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 부분에서 빠르게 성장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 능력이나 품질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테슬라 전기차의 완성도는 기존 자동차 업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테슬라를 넘어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한국 기업은 우리가 익히 알던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엔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들도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데요. 호미와 갓처럼 우리의 전통적인 물품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가 하면 라면과 화장품, 적외선 렌즈를 포함한 수많은 K제품들도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경제적인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K-팝은 BTS와 블랙핑크처럼 이미 전 세계적인 팬덤이 구축됐고요.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K-웹툰과 드라마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K-컬처 열풍을 타고 K-푸드의 매력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인들에게 한식이 건강하다는 인식이 생겼고요. 또 라면 같은 즉석식품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좋다는 장점도 있어서입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 야구에 대한 관심까지 급증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인데요. 일본 프로야구는 관중 입장까지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생중계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오로지 한국 야구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이 이렇게나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미국 뉴욕타임즈 디지털 뉴스팀은 홍콩에서 철수해 서울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이 언론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섭니다. 원래 홍콩은 외국의 개방적인 지역이었고 자유분방한 언론 전통 덕분에 영문 뉴스의 아시아 본부 역할을 톡톡히 해왔었는데요. 최근 홍콩 내 반정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만든 국가보안법 때문에 보도 조직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시아 언론의 중심지로 홍콩을 택하기가 애매해졌다는 거죠. 뉴욕타임즈는 새로운 아시아 언론의 중심지로 태국 방콕과 한국 서울,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도쿄를 고려했는데요. 이들의 최종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해외 기업에 우호적이며 독립된 언론이 있고요. 주요 뉴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영향력이 높은 국가인 한국이 아시아 언론의 중심을 맡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전에는 지금 같은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0세기의 한국은 미래가 어두운 나라였거든요. 우리는 그 당시 한국 전쟁의 폐허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국가였어요.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가 복구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거라고 했고요. 영국의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70년 뒤 한국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잘 살고 강력한 국가가 될 거라고 말했다면 그 누구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과거에 암울했던 시기를 극복하고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젠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서도 일본을 누르고 최고가 됐고요.
독보적으로 월등한 LNG 선박 기술에 힘입어 전 세계 조선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는 세계 5위, 군사력은 세계 6위일 정도로 강력하고요.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는 세계로 수출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의 강대국이 된 현실은 과거에는 황당하게 들렸겠지만 이제는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지금 한국은 IT 강국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있고요. 그린 뉴딜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세계 리더로 급부상했습니다. 덕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을 정도로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 시스템부터 식량, 경제적 지원, 방역물품 지원, 파병 등 다양한 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이렇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모두 빠르게 이뤄낸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확인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통일된다면 2040년쯤에는 미국과 함께 G2의 패권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도 세계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고 봤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대로 한국의 성장이 계속된다면 정말 언젠가는 한국이 새로운 G7 국가를 넘어 G2 국가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